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에 있는 푸꾸옥 영상입니다. 가족들과 다녀왔는데요. 가족 수가 6명이라서 니즈도 다양하고 더위 타는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제 시간에 밥 먹어야 하는 사람 고려할 점도 많아서 최대한 불만이 안 나오게 계획을 짜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베트남 푸꾸옥의 특징, 기후, 항공 지리, 교통, 호텔, 관광지, 픽업, 통신까지 알려드릴게요. 푸꾸옥의 특징입니다. 푸꾸옥은 베트남의 제주도 같은 섬으로 베트남 땅에서 서쪽에 있는 섬이고 관광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공실도 많고 아직 개발 중인 그런 동네입니다. 물가도 베트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어요. 식비를 인당 4, 5천 원 정도로 잡았던 다른 베트남 동네와 다르게 인당 10,000원 정도 들었던 정말 놀라운 동네였습니다. 대신 그 어떤 베트남 동네보다 인프라가 좋기도 했습니다. 유사 유럽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동남아답지 않은 깨끗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히려 동남아가 처음이시거나 위생 같은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꾸옥의 가장 큰 특징은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등 즐기고 볼거리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의 가장 큰 메리트인 저렴한 가격에 호캉스하는 것, 음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소 부족했던 즐길거리를 다 잡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낭이 사실 호이안이라는 볼거리가 있어서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걸 푸꾸옥은 섬 자체 내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손택타운은 화요일 빼고 매일, 북쪽에 있는 그랜드월드는 그냥 매일 지역 축제 규모의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정도니 얼마나 큰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관광객 수에 비해 갖춘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남아? 하는 느낌이었고 사람들이 더 몰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확실히 다른 베트남 지역보다 물가가 비쌌고 그럼 동남아 메리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인프라를 한국에서 즐기려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가성비 있는 게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결론 내렸습니다. 실예시를 하나 드려보자면 남쪽에 써놀드라는 워터파크랑 놀이기구 몇 가지를 꾸려놓은 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를 가는데 케이블카를 15분 정도 이용해요. 왕복하면 30분이 걸리는데 그럼 왕복 케이블카 비용, 혼돈섬 비용, 워터파크 이용까지 다 합쳐서 인당 23,700원이거든요. 물론 한국에 있는 대형 테마파크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근데 큰 규모의 테마파크는 가셔서 대부분 줄 서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4인 튜브에 인원이 모자라서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웨이팅을 해야 했어요. 원하는 기구는 원하는 만큼 이용을 했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천국의 계단 같고 너무 힘들어서 못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모든 테마파크들이 비슷한 느낌이었고 가성비는 확실하다 하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볼거리를 가성비 있게 즐기고 호캉스만 하기보다는 좀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께는 매우 메리트 있는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푸꾸옥의 주 관광 상품이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같은 야외 활동인 만큼 푸꾸옥 가는 시기 날씨가 중요한데요. 요즘 온난화로 구분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라서 여행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푸꾸옥은 섬이 좀 애매하게 커요. 그래서 대략적인 지리를 알고 숙소 예약과 동선을 짜시는 게 좋은데요. 지리를 살펴보면서 숙소까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푸꾸옥 섬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게 북부, 중부, 남부랑 혼돈섬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호텔, 인프라, 관광시설은 서쪽 해안 라인에 밀집해 있습니다. 몇몇 큰 JW 메리어트 같은 호텔 체인이 동쪽에 있기는 한데 여기는 거의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서쪽은 노을뷰와 더불어 해안선에 선셋바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 컬러는 솔직히 한국 서해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쪽은 서쪽보다 맑은 바닷물과 특유의 회색빛 도는 느낌으로 대표적인 해변가로는 사우비치가 있습니다. 남쪽은 푸꾸옥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을 보유하고 있어 스노클링을 할 정도긴 한데 개인적으로 스노클링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푸꾸옥 공항은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편의상 중부 지역을 공항 기준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눴을 때 북쪽으로 구도심인 두옹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인스타에 보이는 맛집, 시장, 킹콩마트 같은 여행자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도심이라 낡은 리조트들이 많아서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부 남쪽 지역엔 가성비 신상 리조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소마시 지역이 있습니다. 위치도 중간에 있고 근처에 작지만 야시장도 있고 두흥동 가깝고 북쪽으로 갈 때는 빈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빈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 전략적 요층지로 괜찮은 동네입니다.
유명한 리조트들로는 노보텔, 베스트 웨스턴 리조트가 있으며 가성비로는 소나가 리조트 펜트하우스 층도 추천드립니다. 북쪽엔 실상 푸꾸옥의 실세인 빈그룹이 운영하는 빈펄랜드, 빈펄 사파리, 빈펄 리조트와 그랜드 월드가 있는데요. 북쪽 테마파크를 이용하시기에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여행자 거리인 두웅동까지는 택시와 빈펄 무료 버스인 빈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버스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멘픽 리조트나 퓨전 리조트 같은 체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거리차가 차로 1시간 반 정도인데요. 그래서 북쪽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남쪽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랩 기준 택시 요금은 3만원 이상 정도입니다. 남쪽엔 선셋타운이 있는데요. 선셋타운에서 서널도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실 수 있습니다. 선셋타운 내에도 유럽식 집 같은 건물에 리조트는 아니지만 작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은 동네라 숙소를 여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항공입니다. 직항으로는 비엣젯,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이렇게 있는데 비엣젯이 악명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저희 집에도 40만원 뜯기신 분이 계셔가지고 되도록 한국 항공사를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비엣젯이 가격이 저렴할 때가 많고 시간대가 더 다양하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긴 한데 알고 있는 거랑 또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고 대부분 비행기들이 시간대가 새벽 5시쯤에 도착하거나 밤 10시, 11시쯤에 도착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5박 마사지 패키지 같은 게 발달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푸꾸옥이 하루 활동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관광지라 공항 근처 중부 지역으로 저렴한 숙소 예약하셔서 쉬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시간대가 비교적 다양하게 있는데 3시에서 6시 사이의 비행기라면 픽드랍 마사지 샵에 예약을 하셔서 짐 맡기고 마사지 받고 돌아가시거나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한 호텔로 알아보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밤 10시 이후 비행기라면 방 하나 예약해서 짐 다 두고 좀 쉬다가 체크아웃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입니다. 볼거리가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푸꾸옥에서는 교통편이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그랩입니다. 택시는 공항 쪽에만 많고 거의 대부분 그랩을 이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랩 기사들이 대부분 번역기로 먼저 대화를 시도해서 언어의 불편함도 거의 없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이동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꾸옥은 여행에서 빈그룹 이야기를 안 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정말 알고 가면 너무 꿀인 부분이에요. 일단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빈버스 어플인데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을 푸꾸옥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푸꾸옥에서 다니는 버스 노선, 시간을 어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스가 무료일 뿐 아니라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 제공, 에어컨, 뒷자리에 충전 단자까지 있어서 잘 이용하시면 교통비 부분에서 정말 큰 부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크게 북쪽 라인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과 북부에서 중부 소나시까지 내려오는 버스 노선으로 추릴 수가 있는데요. 북부에 숙소를 하신 분들도 중부 두흥동을 오가실 때 이용하실 수 있고 중부에 숙소를 하신 분들도 꼭 북쪽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중간에 두흥동에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도 정류장이 있어서 시간만 잘 맞추신다면 이용 가능하긴 한데 좌석이 많이 없는 전기 버스의 형태라서 짐 들고 타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랩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시간만 맞춰서 잘 이용한다면 경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피크타임이라는 푸꾸옥 여행사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90% 자유여행에 데이투어만 현지 업체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걸 선호하는데 푸꾸옥은 피크타임이란 업체가 이미 너무 꽉 잡고 있기도 하고 최저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도 없어서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테마파크 입장권 같은 게 현장 결제보다 저렴해서 입장권 결제 시에 사용하시고 입장권을 결제하면 제휴 맺은 식당이나 마트 할인권을 주는데 푸꾸옥 대부분 입소문난 맛집들이 피크타임이랑 제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휴된 업체로 꼭 찾아가시기보다는 가려는 곳 앞에 피크타임 깃발이 있으면 할인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픽드랍 서비스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가 피크타임인데 대형 밴으로 된 차가 많아서 유모차나 대규모 가족이 짐을 싣고 편하게 가기 좋더라고요. 클룩이랑 차이도 많이 안 나서 추천드립니다. 픽드랍은 호텔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예약할 때 확인해보시고 그랩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택시는 7인승이라도 4명 플러스 짐 2개 정도가 맥시멈이라서 인원수나 짐이 많다고 하시면 밴을 미리 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신입니다. 푸꾸옥은 대체적으로 관광지를 크게 벗어날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 있진 않았어요. 와이파이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심도 괜찮을 것 같고 로밍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리핀처럼 슈퍼에서 유심을 팔거나 하진 않아서 현지 유심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공항에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푸꾸옥 여행의 큰 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저희 가족이 실제로 갔었던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